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호주 언론 캐나다 해군은 한국 잠수함을 주시한다고 보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일 간의 최대의 방산 수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 디젤 잠수함을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캐나다 해군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총 7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처럼 치열한 경쟁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이 있는 가운데 호주 언론들이 캐나다 해군이 한국에 잠수함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 해군이 왜 잠수함을 도입해야 되는가, 이런 기사를 전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일본과 한국의 잠수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본 잠수함은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소개를 했고, 한국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장거리 공격 능력을 소개를 했는데, 캐나다 해군은 바다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전적으로 배치된 3,000톤급 잠수함은 한국과 일본이 전력한 이런 잠수함들 뿐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호주 언론의 분석을 보면은 한국이 안창호급 배치 2 건조에 들어간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조가 끝난 도산 안창호급 배치 1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는 리튬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잠수함이고, 수직 발사관이 6개에서 10개로 증설된 더 커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캐나다에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과거에 한국에서 유엔군 부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비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비미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오션에서 부시 가문의 사람을 영입을 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주한 유엔군 부사령관이었을 때 미군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었고, 그 인연으로 해서 부시 가문의 사람을 하나가 영입했다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것은 원양 작전 능력인데, 왜 그러냐면 러시아 해군 잠수함들이 주로 북극해를 통해서 캐나다에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를 방어하려면 나름대로 원양 작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방향타가 엑스타입니다. 엑스타. 이 엑스타 형태는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는 기동성이 좋기는 하지만 원양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들은 전부 다 십자 형태의 방향타로서 원양 작전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타이게이급에서 채용하고 있는 AIP 시스템들은 검증이 덜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도산 안창호급 AIP 장치들은 이미 검증이 끝나고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AIP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양 작전에서도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잠수함이 모두 리튬 전지로 작동을 하지만 그동안 일본은 일본만이 갖고 있었던 LTO 방식의 리튬 전지를 장착했다고 많은 자랑을 늘어놨지만, 이번에도 한국의 중소기업이 LTO 방식의 리튬 전지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과 달리 고정 형태가 아닌 파우치 형식으로 개발을 해놔서 더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LTO 방식의 리튬 전지에다가 냉각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충전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리튬 전지보다 비싸고 약간 더 무거운데, 일반 리튬 전지가 3,000에서 4,000번 정도 충방전을 하지만 이 LTO 방식은 10,000번 이상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영하 30도 아래에서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북극해 자망에 아주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일본이 아주 히든 카드로 사용했는데, 한국의 중소기업이 더 증강되고 발전된 파우치 형태의 LTO 리튬 전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쟁력에 대한 우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LTO 방식의 리튬 전지를 장착하게 되면 스노클 충전하는 시간이 아주 짧고 횟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 수소 연료로 사용하는 AIP 장치까지 장착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자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캐나다 해군이 당연히 한국 잠수함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10발짜리 탄도탄 발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와 비교해서 한국 잠수함들이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